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형법 강론 우리 재산범죄에서 사기죄 안에서 우리 교재 378쪽에 있는 이제 신용카드 범죄 요것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범죄를 좀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쟁점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딱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판례 위주로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378쪽이고요. 이하의 내용들을 좀 볼게요. 신용카드 범죄인데 이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 의미를 좀 잘 봐야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크게는 이제 이게 제시입니다. 제시하고 그다음에 증표 제시하면 그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물품을 구입 또는 용역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이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무슨 돈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표시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잘못 쓰게 되면은 이제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형법으로는 이제 사기죄가 되는 거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는 요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고 이제 아마 뉴스에서도 좀 뭐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요 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 보시고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 구매가 가능하고 근데 그 자체에 이제 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다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유가증권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죠. 도서상품권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도서상품권은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다고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이제 크게 쟁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타인 명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타인 명의겠죠. 자, 먼저 자기 명의를 좀 간단하게 보면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 받아가지고 쓰는 거는 특별히 죄는 안 되죠.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판례는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카드를 발급받고 그걸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내가 그 결제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받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자 보세요. 의도가 없는데 내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뭐를 했다는 거예요? 발급 받아가지고 서비스 받는 거예요. 이 발급 받아서 사용하는 거. 이건 다 뭐죠?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예, 사기 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돈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이거 뭐 이것저것 용역을 제공받는 거 이거는 이제 사기가 되는 거고 이 카드를 요 의사 없이 여러 군데 가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카드 가지고 가가지고 뭐 차도 하나 사고 차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호텔도 가고 여자친구 가방도 사주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거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 이거 전체가 다 사기예요. 그래서 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일정한 의사로 다 이거를 동일한 의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죄 하나로 봐서 일죄로 보고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 포괄일죄라고 이야기하죠. 포괄일죄.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게 사기죄 포괄일죄다. 요거 이제 체크하시고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 받은 경우에 사기죄 포괄일죄이다. 자, 이제 이 내용이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타인 명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타인 명의요. 그러니까 남의 카드를 이제 발급받아 가지고 쓰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시면 일단 신용카드를 부정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부정하게 취득하는 거. 그럼 신용카드 부정 취득죄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남의 카드를 절취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절도죄가 되는 거고 강취를 하게 되면 강도죄가 되는 거고 사취를 하면 사기죄고 뭐 이런 거죠. 분실물 습득했다. 뭐 여기 지나가다가 우리 뭐 중앙도서관 앞에서 카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요게 이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죄들이 여기 이제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는 뭐가 돼요?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본 그 사례 중에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카드를 쓰고 나서 다시 돌려준 케이스가 있죠. 출금을 하고 카드 가지고 가서 출금하고 돌려주었다. 그럼 이 카드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불법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절도죄가 안 된다고 본 사례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러죠 가가지고 설령 돌려주더라도 뭐는 예금통장은 이건 절도죄가 된다. 가치가 하락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고. 자, 여기에서 절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요 카드가 절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다? 불법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재산범죄에 있어서 우리가 손괴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막 깨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제외하고는 다 뭐가 필요하다?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제 뭐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했다면 또 위조 변조죄가 또 성립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서 이제 물품을 쓴다거나 뭐 이제 돈 쓰는 거 이런 걸 말한 겁니다. 자, 이제 가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 말해요. 자, 먼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남의 카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한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제 쓰고 나면은 사인을 합니다. 거기까지 이 사인하는 것까지 매출표에 서명해가지고 이를 교부하는 것까지 요게 뭐다? 신용카드 사용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만 이렇게 여기요 카드요 여기하고 주면서 나중에 뭐래다 서명을 안 했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죄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요 이야기고. 자, 두 번째, 이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자,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자기 카드가 아닌데 자기 카드인 것처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기죄 죄수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가맹점별로 사기가 된다. 이제 이 이야기가 있어요. 가맹점별로.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드를 이제 남의 카드를 예를 들어 강취했습니다. 강도해가지고 뺏었어요. 그럼 이 신용카드에 대한 강도죄가 되고 이걸 가지고 가서 자,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1층에 가서 몽블랑 만년필을 하나 사고 2층에 가서 구두를 하나 사고 3층에 가서 또 여자친구 옷도 하나 사고 5층에 가서 자기 양복도 하나 사고 7층에 가서 자, 아이폰도 하나 샀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롯데백화점 이제 그 내용일 저기 매장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다들 이게 이제 개인 매장이죠. 각각의 매장들입니다. 각각 매장. 그럼 요 매장에 각각 가가지고 다 어떻게 돼요? 다 가가지고 지금 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여기도 사기, 요 사람도 속이고 요 사람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사기. 그런데 우리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만약에 자기 카드라면 자기 명의 카드라면 비혼자 의사 없이 이렇게 가지고 쓰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게 포괄일죄라고 그랬죠. 하나의 죄가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가맹점이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 다르고 남의 카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개별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체적 경합이에요. 가맹점별로 여기 이런 가맹점별로 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신용카드 부정 사용 있잖아요. 이 신용카드 부정 사용 그런데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1년에 동일한 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는 이건 1죄예요. 이건 하나고 요 재산범죄 요것만 실질적 경합으로 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로 오셔서 여기 뭐다 여러 곳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맹점별로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번 한번 볼까요? 절취한 카드 자, 절도죠 이거 절취를 했으니까 절도인 거고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하는 거 여기에 대한 이 피해 법익은 모두 공중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래서 이건 이거는 뭐가 된다? 포괄하여 하나의 죄, 요 일죄가 되는 거고요. 일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그 자체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사기죄가.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다시 오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는데 별도로 모두 돼요. 사기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신뢰도 이게 이제 깨쳤고 그 다음에 가맹점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정 손해를 입힌 거죠. 그래서 가맹점이 이제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는 부정 사용죄대로. 그럼 그 두 개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하고 사기죄. 자 다시 돌아와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사기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실체적 경합. 그 다음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그 다음에 요 양자의 관계는 다시 또 실체적 경합이에요. 이렇게 죄수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금 인출 행위를 볼 텐데 현금 인출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용도대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용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현금을 인출했다 그래서 이것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남의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인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인출한 거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절도가 된다 그랬죠. 절도가. 자, 이렇게 되면 카드를 만약에 훔쳐 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도죄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절취, 훔쳤으니까 요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뺐으니까 요 돈 뺏는 건 우리가 절도죄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 신용카드 관리자,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해서 이걸 돈을 빼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절도죄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 돈을 빼는 게 아니고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물건을 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요건 절도죄가 아니고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계좌 이체하는 거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요 갈취 편취 요거 하나 따로 보세요. 갈취하고 편취는 이제 뭐냐면 이게 강도하고 절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갈취 편취. 요 개념을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강도 있잖아요. 강도라든가 절도라든가 자,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사기, 그다음에 공갈. 사기하고 공갈은 이 강도 절도는 그 원래 소유자의 그 의사에 반하여 안 뺏기고 싶죠. 여기는 몰래 내 물건 안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몰래 그냥 원래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사기하고 공갈은 뭐냐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얼른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공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갈도 약간 의사가 좀 하자 있는 의사이기는 하지만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을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에 완전히 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해서 억지로 몰래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을 쓰라고 하는 그 사용권을 허락을 받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만약에 자 갑을 이렇게 있는데 이 갑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야 카드 좀 줘 이렇게 하니까 사기 당해가지고 사기를 이렇게 카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요 을이 가가지고 이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몰래 훔친 거를 쓴 게 아니라 갑이 준 걸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공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갈도 어찌됐든 간에 주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좀 겁을 좀 먹긴 했는데 너 알아서 써. 이렇게 하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카드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쓰겠죠. 여기도. 이렇게 쓰면은 이것 자체가 또 여기에 대한 사기죄가 또 남의 카드 가지고 썼으니까 이것도 사기죄가 되느냐.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권을 이미 다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카드를 넘겨받을 때 요때 사기죄가 성립하고 또 요때 뭐가 돼요? 공갈죄가 되는 거고 이 이후의 행위들은 그 사기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공갈죄가 계속 이어져서 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죄 아니면 하나의 공갈죄 이런 식으로 봅니다. 다시 이제 봐보세요. 피해자를 협박을 해가지고 갈취를 했습니다. 공갈을 했는데 공갈해가지고 이제 카드를 뺏었단 말이에요. 그 카드 가지고 가서 이제 현금을 인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뺏긴 사람은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피해자로부터 거기에 대한 승낙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번 인출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포괄해서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 사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기인 경우에도 사기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좀 특이하니까 이거 좀 보시고. 자, 강취한 신용카드. 강취는 뭐예요, 그러면? 강도한 거죠. 강도하고 공갈은 다르다니까요. 자, 그래서 강도죄는 요거는 따로 뭐가 돼요? 강도죄가 요거 되고, 강도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돈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빼면은 그 돈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요건 또 이제 절도죄가 따로 또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요 판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뭐 중요하긴 한데 매번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쪽 사기죄 쪽에서. 이게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노래방에 갔다고 쳐요. 노래방에 있다가 여기 갑한테 이제 카드를 주면서 야 가가지고 얼마를 꺼내라 5만 원 꺼내와 5만 원 아니고 자, 3만 원 꺼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갑이 가가지고 얼마를 꺼내냐면 5만 원을 꺼냅니다. 5만 원 꺼내가지고 3만 원은 A한테 이렇게 주고 2만 원 남았죠. 2만 원은 자기가 먹어버려요. 그럼 이거 무슨 죄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카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 권한을 준 거잖아요. 네,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안 돼요. 이거는 그 절도죄라든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거 안 되는데 어쨌든 처벌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자 일단 그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그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이 원래는 뭐만 입력해야 돼요? 3이라는 숫자를 눌러가지고 3만 원만 뽑아야 되는데 5를 누른 거지. 5를 눌렀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거죠. 그래서 요게 원래 그 정상적인 명령을 입력하지 않고 이익을 얻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5만 원 중에서 요 2만 원 가져간 거 있잖아요. 5만 원을 뺀 거에서 요 2만 원에 해당하는 요 무엇만큼 비율만큼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이득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요거를 다른 걸로 안 보고 컴사로 봐요. 컴사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이론 구성은 조금 이제 뭐 조금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 그대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5분의 2예요. 비율 5만 원 여기에서 5만 원 빼가지고 거기서 2만 원 먹어버렸으니까 그만큼 컴사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위임을 초과한 범위, 위임을 초과해가지고 초과된 금액을 인출을 했을 때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5만 원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 2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연상 이득을 취득해가지고 뭐가 된다? 컴퓨터 등 사용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관식을 쓸 때는 이 문구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죠. 이게 그냥 컴사가 아니고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부분 요걸 이제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명의를 모용을 했을 때 다른 사람 명의를 모용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거요. 발급받은 거. 이 발급해가지고 구입한 거,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걸 해가지고 이제 요거 사기죄가 되는 거고, 돈 때문에 요거 절도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좌 이체하면은, 계좌 이체하게 되면 컴사가 되는 거고, 아까 요 위에 있는 거, 여기도 요 컴사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수관계 보시죠. 죄수관계 요거 한번 정리해드렸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하고 사기죄, 이거 두 개는 실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출 전표를 작성한 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은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여기 단말기에다가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요치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런 행위들을 규율하기 시작을 할 때는 좀 단말기가 없을 때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종이가 띠디딕 하고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종이에다 사인을 해가지고 한 장은 내가 갖고 한 장은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남의 이제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을. 근데 자기가 사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카드니까, 타인 카드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가 되고 요 위조를 이제 넘겨줬으니까 사문서 위조 및 항상 이제 위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문서 위조의 동행사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따로 성립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신용카드 사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인해가지고 넘겨줄 때까지 단순하게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시한 것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죄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까지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여서 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해서 뭐한다? 흡수된다. 이렇게 흡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을 하게 되지만 이건 뭐가 된다? 흡수가 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관련된 요 죄수 문제를 좀 잘 보시죠. 이게 한번 보실까요? 강취한 신용카드 강취했죠? 강취했고 여러 군데 썼다. 그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하나가 되고 별도로 사기죄가 또 따로 성립한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요거는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는 여기에 흡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